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7살이 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혼한 40대 여성입니다. 연애부터 결혼 생활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부부가 이렇게 별일이 아닌 걸로도 이혼하게 되는구나 싶어 지금도 황당하고 얼떨떨해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졸업 후에 사회에서 다시 만나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대학 때는 서로 이성적 끌림도 없었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사회에서 만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문제는 내가 부장님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 괜찮을까? 부장님 아시면 괜히 편들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대학 동기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도움이 돼야지. 그리고 부장님 이런 일로는 화 잘 안 내셔.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큰 기대도 없으셨을 거야. 고마워 진짜. 덕분에 살았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생각보다 큰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난처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동기 사랑이 따로 있냐며 제 편에 서서 도와주었어요. 그 덕분에 생각보다 큰일로 번지지 않았고 그 일을 계기로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부쩍 가까워진 것이죠. 몰랐는데 남편은 직장 내에서도 평판이 좋고 여직원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인기가 있는 타입이었어요. 한대리님 말이야. 오늘 좀 달라 보이지 않았어? 머리 스타일 바뀌었던데 훨씬 낫더라.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 원래 한대리님이 인물은 좀 되는 편이잖아. 키도 크고 거기다 젠틀하기까지 하고. 오, 뭐야? 너 한대리님한테 관심 있어? 그럼 한번 대시해봐. 여자친구도 없는 것 같던데. 알아. 여자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은근 엄청 튕긴다니까. 옆팀의 고나영 씨 알지? 왜 그 머리 길고 한고은 닮은 사람. 아, 알아. 왜? 고나영 씨가 작업했어? 근데 퇴짜 맞았나 봐. 고나영 씨가 퇴짜 맞을 정도면 이상형이 확고하거나 실은 여자친구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게. 맞다. 서주현 씨, 한대리님이랑 같은 학교 아니야? 팀장님 말로는 동문인 것 같다던데? 네? 네, 동기였어요. 어땠어? 한대리님 학교 다닐 때도 인기 많았지? 글쎄요. 학교 다닐 때는 자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사실 그때까지는 동기이자 직장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자주 만나 갖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변 여사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사귀게 됐고 그 사실은 저희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도 꽤 이슈가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덕분에 연락이 끊겼던 동기나 선후배들에게 꽤 많은 연락을 받곤 했습니다. 야, 너 한지용이랑 사겨? 어떻게 알았어? 그거 이미 우리 동문들 사이에서 쫙 퍼졌어. 대박. 너 학교 다닐 땐 한지용한테 관심 없었잖아. 없었지.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네. 진짜 별일이다. 같은 회사 들어갔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렇다고 설마 너네 둘이 사귈 줄은 몰랐지. 아무튼 이거 축하할 일 맞지? 축하는 뭐 그냥 사람 만나는 건데. 아, 대박. 근데 재경이는 기분 참 묘하겠다. 걔도 소식 들었을 텐데. 들었겠지. 근데 뭐 상관없지. 옛날 일인데. 동기에게서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들었을 때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대학 때 만난 동기 남자애였는데 저희가 대학 내내 사귄 학교에서도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당연히 남편과도 아는 사이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헤어진 뒤로 저는 먼저 졸업했고 그 뒤로 동기들로부터 가끔 소식을 전해 듣는 정도지 따로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헤어진 지 시간도 많이 흐른 터라 남은 감정도 없었고 그냥 아예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라서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었고요. 결혼 전 남편은 딱 한 번 그 전 남자친구에 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재경이랑 연락한 적 있어? 아니, 나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 왜? 아니, 그래도 가끔 연락 주고받나 해서. 굳이 연락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지. 나는 헤어진 남자친구랑 친구처럼 지내는 타입도 아니야. 그래도 한 번씩 생각나지 않아? 아니, 그냥 지금처럼 이름 나오면 생각나는 정도? 새삼스럽게 전 남자친구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 너는 전 여자친구 생각해? 너도 대학 때 만난 여자친구 있었을 거 아니야. 나야 잠깐 몇 명 사귄 거지. 너는 꽤 오래 만났잖아. 4년? 그중 2년은 군대 갔었는데 뭐. 오늘따라 이상하네. 자꾸 재경이 이야기하는 게 어디서 신경 쓰이는 말이라도 들었어?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물어봐. 뭐든 거리낌 없이 대답해 줄 테니까. 신경은 무슨... 그때는 질투도 하나 싶은 생각뿐이었고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뒤로 전 남자친구 이야기가 저희 부부 화두에 오른 적도 없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었는데 그렇다고 따로 초대하진 않았죠. 전에 듣기로는 대학 졸업 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가 됐고 미국 로스쿨에도 입학해서 저희 결혼식 때도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말았고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본 적도 없고 결혼한 제게 굳이 전 남자친구인 그의 사정을 전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8년이 되던 해 사건의 발단이 된 동기 모임이 생겼어요. 석현이가 이번에 동기 모임 한다던데 갈까? 그래? 나야 좋지. 오랜만에 애들도 보고 재밌겠다. 안 그래도 어떻게 사나 궁금한 애들 많았는데. 연락하고 지냈잖아. 친한 애들이야. 그렇지만 좀 애매한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그리고 친한 애들도 사는 게 바빠서 만난 지 수년이나 됐는데 수지도 오려나? 수지는 우리 결혼식 때 보고 못 봤거든. 그 뒤로 남편 일 때문에 중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왔나 모르겠네. 저는 별 생각 없이 졸업 후 17년 만에 동기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뜨기만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았고 문제없이 예정대로 동기 모임에 참석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동기들이 참석했는데 그중 미국에서 변호사 한다던 그 전 남자친구도 왔더라고요. 만나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남편이랑 함께하는 자리에 나오니 좀 껄끄럽긴 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연주야. 너는 그대로네. 너는 미국 물 좀 먹었다더니 좀 달라진 것 같네. 잘 지냈지? 나야 뭐 잘 지냈지. 지용이 너도 오랜만이다. 둘이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그때 미국에 있어서 오진 못했어. 늦었지만 축하한다. 축하는 무슨... 애가 벌써 7살인데.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그래도 세월이 흐른 만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오랜만에 모인 동기들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2차, 3차까지 자리를 옮겨 술을 곁들인 끝없는 수다를 떨다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런 자리가 종종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처음엔 아이 챙기느라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부쩍 말수도 줄고 제게 말을 안 걸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뭐가? 아니, 나한테 좀 뭐 서운한 거 있는 것처럼 구는 것 같아서. 내가 언제? 그렇잖아. 아까 선우 머리 좀 감겨달라니까 대꾸도 안 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건조기에서 빨래 좀 꺼내달라니까 한참 있다 나와서는 우당탕탕. 대체 뭐 때문에 그래? 네 기분 탓이겠지. 여보, 할 말 있으면 제대로 해. 당신 서운한 거 있을 때마다 그렇게 나 화났다 하고 행동하는 거 사람 얼마나 답답하게 하는지 알아? 답답해 꺼낸 말에도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등을 돌리고 자더라고요. 뭘 알아야 사과할 일이면 사과도 하고 해명이 필요한 일이면 해명이라도 할 텐데 남편은 혼자 저렇게 꿍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그냥 등을 돌리고 잠들었어요. 그렇게 한 이틀 지났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폭탄을 던진 겁니다. 선우, 내 애 맞아? 그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선우가 그럼 당신 애지 누구 애야? 미안한데 선우 친자 확인 좀 해보고 싶어. 뭐? 그냥 확인차 하는 거야. 선우가 내 애면 못할 것도 없잖아. 아니, 나 지금 너무 황당한데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선우가 당신 애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나서 애를 가졌다고? 그냥 확인해보자고. 이상하잖아. 생각해보면 선우 나랑 닮은 구석은 별로 없기도 하고. 닮긴 뭐가 안 닮아. 아무리 선우가 외탁해서 날 더 많이 닮았다지만 당신 식성도 빼다 박아서 생선 안 좋아하고 머리카락 곱슬인 거 하며 발바닥에 점 있는 것도 똑같은데. 그거야 옆집 승찬이도 닮을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나는 좀 찝찝해서 해야겠어. 몰래 하려다가 이건 얼마든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아니, 하지 마. 왜? 아무래도 걸리는 게 있나 보지? 이건 부부간의 신뢰 문제야. 우리가 뭐 선우를 한참 있다 가진 것도 아니고 결혼에 신혼 즐기면서 한창 좋을 때 가진 건데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두고 뒤에서 그런 짓한 여자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아무리 좋아도 별개로 남자는 만날 수 있지. 더더군다나 알던 남자면. 알던 남자? 무슨 소리야 그게? 선우 가졌을 즈음에 기재경 한국 들어온 적 있다던데. 둘이 만난 적 없어? 뭐? 당신 지금 설마 재경이랑 날 의심하는 거야? 아, 기가 막혀서 진짜.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인데? 뭐에 찔린 사람처럼. 기가 막혀서 그렇지. 나 재경이 얼마 전에 졸업하고 처음 본 거야. 근 20년 만에 본 거라고. 근데 뭐? 지금 선우 애 아빠가 재경이라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 그래, 재경이가 그때 한국에 왔다고 치자. 그때 날 만난 것 같아서 지금 의심이 된다 이거야? 그때 바람 피워서 선우 가진 거라고? 이번에 기재경 그 새끼가 내가 보는 눈빛도 심상치 않고 아무튼 찝찝해서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뻐꾸기일지도 모르고. 뭐? 뻐꾸기? 남편은 저와 전 남자친구 사이를 의심하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들의 친자 확인을 요구한 겁니다. 지난 동기 모임에서 졸업 이후 처음 전 남자친구를 만난 저로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요. 둘 사이에 이성 문제가 있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던 터라 남편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처음엔 황당해 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고 정말로 친자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친자 확인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미덥지 않을 행동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아내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터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 일로 냉전이 시작됐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한 동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죠. 뭐? 미친. 한지웅 진짜 돌았나 보다. 어떻게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너를 의심해? 나 진짜 배신감 들어. 어떻게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의심해? 내가 지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랑 선우 두고 여행 가는 것도 싫대서 너랑 단둘이 가는 여행도 허락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락해서 부탁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으면서 바람 피울 시간도 안 줬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지금 그래서 일주일째 서로 말도 안 하고 있어. 한지용 걔 원래 기재경한테 좀 자격지심 있긴 했어. 공부 잘하고 선배들한테도 이쁨 받아서 인기 좋았잖아. 입학하자마자 너랑 사귀어서 너 시기하는 여자 선배들까지 있었고. 아무리 그때 자격지심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 감정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자기 마누라를 의심해?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하지 않아? 이번에 나 기재경 보고 좀 다시 보인다 싶던데. 졸업하고 로스쿨 들어갔다고 했을 때 다 기절했잖아. 전공이랑 완전히 무관한데 변호사 되겠다고 공부한다고 한 것도 대단하지만 기어이 변호사도 되고 미국 로스쿨 졸업해서 미국에서도 꽤 잘 나가나 본데. 그래서 그런가? 사람이 진짜 달라 보이더라. 자기 와이프 전 남친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나 진짜 계속 저렇게 친자 확인 요구하면 못 살 것 같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저와 아들을 모두 모독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라 오기가 생겨서라도 해주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싸움에 시대까지 나선 겁니다. 지용이가 원하면 그냥 해주면 될 것이지 너는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어머니, 지금 저 그렇게 의심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그러시면 저 서운해요. 아휴, 서운할 일도 없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문제면 짚고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언니. 나 같아도 우리 채윤이 아빠가 원한다고 하면 바로 해주겠구만 뭘. 오빠로서는 그럴만 해요. 전 남자친구랑 4년 사귄 CC였다면서요. 한창 어릴 때 만났으면 오랜만에 만나서 없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가씨,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채윤이야 누가 봐도 고모부 거푸집이라 하나 많아져.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외탁한 선우 보고 어디서 외탁이냐는 둥, 그 사람 어릴 때랑 똑같다는 둥, 그렇게 선우 예뻐하셨으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말이 나와 말이지만 아무리 쳐다들 엄마 닮는다지만 너무 너만 닮아 나오긴 했잖아. 우리 집안 유전자가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닌데 모르면 몰랐을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니 나도 좀 찝찝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냥 해봐. 다들 한순간에 남편의 망상으로 오해받은 제 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들불처럼 번진 의심을 잠재워주길 바라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저를 잠재적으로 바람피운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들은 상간남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친정을 찾아 엉엉 울며 하소연하니 잠자코 듣고 있던 엄마도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라. 엄마! 대신 전제 조건을 달아. 해서 친자로 나오면 이혼해. 이혼? 그럼 그딴 놈이랑 계속 살 거야? 듣자 하니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네가 처음 그 이야기 꺼냈을 때 나는 가벼운 말장난 같은 건 줄 알았어.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고 의심하는 줄은 몰랐다. 나도 한 서방
그런 놈이랑 너 계속 사는 거 못 보겠으니까 친자 확인해주고 그냥 이혼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생각은 했지만 막상 진짜 이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평범한 가정 꾸려 행복하게 사는 게 그리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느닷없이 불륜녀 취급을 받아 이혼하게 된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내가 너까지 것 때문에 이혼녀가 되어야 하고 내 아들을 한부모 가정으로 키워야 하나 그런 거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취급받으며 그 사람이랑 계속 살자니 그것도 싫었습니다. 제 오기로는 남편이 총에 맞았던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미안하다 하고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 게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일은 없었죠. 결국 저는 엄마 말대로 친자 확인은 하되 전제 조건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니까 친자 확인할게. 그래. 별것도 아닌 건데 수상하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했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만약 선우가 당신 아이가 아니면 전부 포기하고 선우만 데리고 나갈게. 그거야 당연하지. 위자료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줄게. 얼마든지 줄게. 근데 반대로 선우가 당신 친자식이면 당신이 나가. 뭐? 어째서? 어째서라니? 사람을 그렇게 무턱대고 의심한 대가는 받아야지. 내가 받은 치욕과 내 아들이 당한 모욕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 나 이 일 죽어도 못 잊어. 내가 당신 사랑해서 가진 아이 10대를 품어서 힘들게 낳았는데 당신 말 한마디로 나는 불륜녀가 됐다고. 어머님도 아가씨도 시댁 식구들 다 지금쯤 날 잠재적으로 바람피운 여자라고 생각할걸? 그럼 적어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받아야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그걸 빌미로 친자 확인 피해보려는 생각은 아니고? 하라니까? 당신이야말로 거리낄 게 없고 의심에 확신을 하고 있으면 뭘 못해? 아니면 그냥 몸만 나가겠다고. 당신 원하는 만큼 위자료도 준다니까? 세게 나가네. 그럼 내가 못할 줄 알아? 그렇게 해, 그럼. 각서 제대로 써. 공증도 받고 내뱉은 말 지킬 준비만 해. 그래. 누가 웃게 되고 누가 울게 될지는 두고 보자고. 그렇게 남편과 제 5기로 진행된 친자 검사는 총 3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생각과 달리 아들이 남편의 친자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각각 다른 곳에서 총 3번에 걸친 친자 확인을 하고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꼴 좋다 싶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은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대면대면 굴면서 놀아주지도 않아 놓고 친자 확인이 나오고 나니까 다시 아빠 노릇을 하는 것도 같잖고요. 늘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도 가족으로 산 지 8년이 된 만큼 한심하게 여긴 적은 없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한심하고 정이 떨어지던지요. 내일 가면 돼? 어디를? 내뱉은 말은 지켜야지. 선우가 당신 자식일 경우 이혼하고 몸만 나가기로 했잖아. 그냥 해본 소리 가지고 무슨?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야, 아니면 됐지. 뭘 굳이 이혼까지 해.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혼해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사는 거 선우한테도 좋겠어? 선우 핑계 대지 마. 이유도 없이 망상에 빠져서 무턱대고 엄마 의심하는 아빠랑 같이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 내가 무슨 심정으로 내 자식 머리카락 뽑고 칫솔을 보낸 줄이나 알아? 모르겠지. 알면 절대 나한테 선우 친자 확인 같은 건 요구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 이거 그냥 부부로 살면서 생기는 이슈 같은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 화난 것도 알고 내가 너무한 것도 알았어. 대신 내가 당신 선물로 가방 하나 사줄게. 당신 갖고 싶다고 한 가방 있잖아. 그럼 됐지? 뭐? 내가 언제 가방 달랬어? 이혼하자고! 이혼! 하지만 남편은 작정한 듯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사랑꾼인 척 일찍 퇴근해 저녁을 준비해 놓질 않나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애랑 같이 목욕하고 놀아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와 아들을 의심하며 퇴근하자마자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던 때가 생각나 그냥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힌 것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찜찜하다며 남편을 부추긴 시어머니까지도 원하지도 않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선우 엄마야, 너 새우장 좋아하잖아. 너 생각해서 내가 직접 시장 가서 싱싱한 걸로 골라서 담아왔다. 어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이혼 앞둔 마당에 제가 어머니 새우장 받아먹게 생겼어요? 이혼이라니? 무슨 이혼? 애 두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지용이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 결과가 잘 나왔으니 된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어머님도 똑같아요. 제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답답함이 풀렸으니 그만이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남자는 그럴 수 있지. 너야 배 아파 낳은 애니까 당연히 네 애다 싶겠지만 막말로 선우가 지용이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의심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지용이가 괜히 그런 의심을 했겠냔 말이야. 제 처신이 어쨌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나 선우 데리고 놀러 다니기를 했어요? 지용 씨가 싫대서 남들 결혼해서도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는 자리 한 번도 마음 편히 가본 적이 없어요, 저.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너 아무리 지금 기세 등등하기로 써니 그래서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되는 거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기 마련인데 고작 그런 걸로 이혼 운운하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살겠다고요. 못 살겠다고요. 이게 어디서? 너무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져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듯 말문이 막힌 채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은 못 해주겠다는 남편 때문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냉전을 이어가던 중에 동기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연주야, 나 못 볼 거 본 거 같아. 못 볼 거라니? 지용이 말이야, 네 남편. 선우 아빠가 왜? 또 무슨 일 쳤어? 아, 나 진짜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아. 나 어제 우리 솔지 데리고 영화관 갔거든? 거기서 지용이 봤어. 뭐? 어제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던데 영화관에 갔다고? 친구 누구 만나러 간다 이야기는 해? 아니, 어디 나가는지는 묻지도 않았는데 친구 만난다고 하고 나가더라고. 왜? 누구랑 있었길래? 너 전에 그 은영이 기억나지? 이번에 동기 모임에도 나왔었는데. 최은영? 기억나지? 걔랑 있었다는 거야? 아니 나는 잘못 본 줄 알았다니까. 처음엔 지용이가 있길래 나는 너랑 선우랑 다 같이 온 줄 알았지. 근데 옆에 최은영이 있는 거야. 그것도 둘이 팔짱 끼고 있더라. 뭐? 있어봐. 내가 지금 그거 사진 찍어놨어. 동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사진을 보여주었고 어두운 영화관이었지만 확실히 두 사람이 팝콘을 들고 팔짱을 낀 채 그것도 웃으면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입고 나간 옷차림새 그대로였고요. 저한테는 전 남자친구랑 바람 피운 거 아니냐며 친자 확인을 요구할 땐 언제고 뒤에서 여자를 만나다니요. 그것도 지겹게 이혼을 요구하는 제 말은 귀등으로 듣지도 않으면서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났다고 단정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너희 부부 그런 상황인데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진짜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 나 괜히 말한 거 아니지?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이혼이 좀 수월하겠다. 혹시 모르니까 사람 써서 확실히 뒤를 좀 밟아보던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래도 그럴까 생각 중이야.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당장 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묻어놓고 변호사부터 찾기로 했어요. 하도 변호사 사무실이 많아 어디로 가야 할까 했는데 다른 동기가 잘하는 변호사 있다며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 변호사 사무실에 갔는데 세상에 그 전 남친이 개업한 변호사 사무실이었던 겁니다. 어? 연주야, 무슨 일이야? 기재경? 설마 너 여기서 일해? 아니, 나 여기 대표야. 모르고 왔구나. 나 얼마 전에 미국 생활 접고 들어와서 개업했잖아. 그래서 동기 모임에도 나간 거고. 난 그때 좀 명함 보고 온 줄 알았는데. 아이, 몰랐네. 명함은 애 아빠가 가지고 있어서. 근데 무슨 일이야? 뭐 소송할 거 있어? 아이, 그게 아니다. 너한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동기 애들 소개받고 온 거라. 미안해. 가볼게. 아니야, 연주야.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리가 뭐 보통 사이는 아니었는데 소송까지 필요한 일을 외면하긴 좀 그렇다.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해봐. 드러나 보자.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전 남친에게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아무 감정이 없는 사이라지만 이왕이면 전 연인에게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소문날 거 그 친구가 엮인 일이니 그냥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전 남친은 기가 막히다는 듯 피식피식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더라고요. 네가 들어도 황당하지?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된 줄 모르겠다. 내가 이혼 소송도 몇 번 받아보고 여기저기 듣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 놀랄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내가 엮여 있어 그런지 재밌긴 하다.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다고 하면 실례겠네. 미안해. 아니야.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일이긴 하지. 그래서 연주 너는 확실히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애 아빠로도 안 보여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근데 소송은 다른 변호사 찾아갈까 싶어. 너가 그렇게 엮인 문제인데 너한테 이 일 맡겼다가 괜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엮인 일이니 더 확실히 도와줄 수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그래. 이래저래 민폐인데. 나 변호사야. 이런 일 하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걸릴 것도 없잖아. 우리가 진짜 무슨 사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불리할 거 하나도 없어. 증거 싸움인 법정에서 나랑 네 관계를 의심할 만한 그 무엇도 증명할 수 없을 건데 뭐. 심지어 지금도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 거 저 카메라로 다 찍히고 있고. 그건 전 남친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거리낄 것이 없었고 떳떳했으니까요. 각자의 가정에서 맡은 위치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산 것뿐인데요. 괜히 미안하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너를 엮어서. 네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거든. 이건 약속해줄게. 네가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반드시 이겨줄게. 전 남자친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일반 고객이었더라면 정말 믿을만 하겠다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자친구를 제 변호사로 선임했고 전쟁은 시작되었죠. 소송장을 받은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길길이 날뛰며 흥분했습니다. 당신 뭐야, 이 소송장은? 그리고 여기 기재경 사무실 아니야? 어, 어? 어? 너 지금 장난해? 장난은 네가 하는 거지. 그러게 이혼해달라고 할 때 순순히 해줬으면 됐잖아. 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서연주,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이러니 의심을 안 하겠어? 이런 문제 생겼다고 바로 쪼르르 달려간 게 그 자식인데 내가 이래도 괜한 오해를 한 거냐고? 됐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 나는 말 안 통하는 당신이랑 입씨름할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다 안 읽어본 것 같은데 청구 내용은 좀 자세히 읽어보지. 그래야 당신도 대처를 할 텐데. 뭐? 잠깐, 이건 뭐야? 왜도? 내가? 그래, 최은영한테도 상간자 소송장 보냈어. 지금쯤 받았을 텐데 연락 안 왔어? 잠깐만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은영이랑 바람이 났다고? 아니야! 그것도 역시 법정에서 해명하고. 나는 당신이랑 이야기하기 싫다니까? 진짜 이게 다 그 최은영 때문에? 남편은 일이 꼬였다는 듯 머리를 벅벅 긁으며 소장을 읽더라고요. 아마 발뺌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동기가 보내준 사진부터 사람을 써서 얻은 성과도 좀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도 그 동기를 2번은 더 만났고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걷는 등의 사진은 확보했죠. 진짜 바람을 피운 건 아닌지 남편도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더라고요. 그래, 어디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자. 치사하게 사람을 붙여? 그러는 나는 못할 것 같아? 당신도 사람 붙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붙여. 그리고 외도를 했던 말던 우리의 혼인 파탄 사유는 당신의 의심에서 비롯됐다는 걸 명심해. 고소장 좀 제대로 읽고. 딱 기다려. 내가 너 기재경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밝혀줄 테니까 그때 가서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빌지 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작 다른 여자랑 손잡고 다닌 사람이 누군데요.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남편과 다정히 팔짱 끼고 다녔던 그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지 뭐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준이? 나야, 은영이.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받았어? 그게 연주야. 오해야. 나 지웅이랑 그런 사이 아니야. 아무 사이 아니라고. 그거야 법정에서 밝혀질 일이고 사진 보면 뭐 아무 사이는 아닌 것 같던데. 그건 그냥 친구로서. 지금은 너네가 부부지만 나랑 지용이는 친구였잖아.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네 수준 알만하다. 할 말 다 했니? 그래도 네가 오해할 만했던 일인 것 같아. 미안해. 취하해주면 안 될까? 나 안 그래도 남편이랑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너네 집 사정까지 봐줄 만큼 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억울함 없이 법정에서 잘 소명해봐.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연달아 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제게 원한 가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제 남편이랑 그러고 다녔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 부부의 불화는 남편의 자격지심과 그곳에 기름을 부은 그 동기 여자애의 이간질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게 다 그 여자 동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그런 의심도 하지 않았을 거라며 울분을 토하면서요. 아내는 대학 시절
기재경 그 자식이랑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 아닌가요? 비고는 원고의 과거를 다 알고 결혼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한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최은영이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긴밀한 사이였다고요. 둘이 남들 모르게 동거했다는 사실을 말해준 것도 최은영이에요. 하지만 원고는 과거 남자친구와 동거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피고 측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제가 속은 거예요. 같은 여자애였고 동기였던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기재경이 헤어진 뒤로도 제 와이프를 못 잊어 몇 번이나 찾아갔다 다시 만난 적도 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도 와이프 연락처를 찾으려고 동기들 수소문하고 다녔다고 했고요. 판사님, 어떤 남자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으면 아내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보편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걸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거군요. 남편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했다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흥분했다가 하소연하다가 혼자 쇼를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제 곁에 앉은 전남친에게 미안해 얼굴이 다 화끈거렸지만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한 말은 전부 사실이었어요. 동기 모임에 나왔던 그 여자애가 남편을 부추겼던 겁니다. 전남친이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한국 왔다가 둘이 만났던 것 같다며 은근슬쩍 친자 확인 쪽으로 밀어붙인 거였어요. 대체 왜 그랬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야? 미안해, 연주야. 내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나는 너무 힘들게 사는데 너랑 지용이는 좋은 직장 다니며 애도 갖고 잘 사는 것 같아서 순간 나도 정신이 나갔나 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알면 나 죽어. 진짜.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시기심 때문에 우리 부부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 이혼 법정에 섰다고. 근데 너는 네 가정 살려달라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도 잠시 미쳤었나 봐. 이게 다 오해야. 지용이도 그게 다 오해라는 거 알게 됐어. 내가 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어. 그러고서 뒤에서 내 남편 따로 만난 이유는 뭔데? 이혼 종용한 것도 모자라서 뒤에서 그러고 다닌 건 이혼시키고 둘이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남편이랑 사이도 좋지 않아서 남자랑 웃으며 걸어본 게 얼마만인가 싶고 그래서 그랬어. 내 삶이 너무 팍팍해서 오랜만에 만나서 설렘도 느껴보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어. 아무리 자기 삶이 팍팍하고 어려워도 그렇지 남의 삶에 돌을 던져서 되나요? 그의 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혼 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전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주야, 너도 참 대단하다. 뭐가? 어떻게든 이혼해 보겠다고 긁어 모은 것들 한번 봐봐. 한지용은 진작 너한테 이혼 당하고도 남았어. 너한테 말도 없이 주식 투자에 큰 돈 잃은 거 하며 신혼 초부터 동의 없는 잦은 시댁 방문에 이것도 그래. 신우 결혼 준비한다고 따로 모은 돈 3천이나 보낸 것도 이거 배우자 기망행위야. 이건 왜 다 참아준 거야? 다들 그 정도 일은 겪고 사는 줄 알았지. 나도 뚜껑 열어보고 다른 집 사는 거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안 거야. 그래서 그런가 그냥 견딜만 했어. 저 정도는. 돈 문제야 어떻게든 벌어서 메꾸면 되는 거였고. 그럼 육아 문제는? 사이클 취미 즐긴다고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도 사, 주말마다 라이딩도 가고 그러면서 너한테는 애 두고 놀러 가는 거 허락도 안 해줬다며.
재경아, 듣다 보니까 나 너무 한심하게 살았다. 왜 그랬지? 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냥 남편 하자는 대로 하고 나는 엄마니까 애만 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지. 그냥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었던 것 같아. 그게 다 참아지고 견뎌지는 거 보니 한심하긴 해도 그게 사랑이었나 보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자유도 없이 너를 갉아먹게 하는 것이 사랑이면 난 그냥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혹시 흔들리고 있나 싶어 하는 말이야. 고마워. 듣고 보니까 결심이 더 선다. 우리 시어머니는 지금도 전화해서 그런 일로 이혼한다는 게 동네 망신이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가스라이팅이야. 정작 동네 망신, 집안 망신한 게 누군데. 제가 씁쓸하게 웃자 전 남친도 힘내라며 웃어주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니 더 화구해졌던 거예요. 저는 그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부부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격지심으로 시작한 의심의 불씨로 저를 힘들게 했으니 더는 참아줄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남편에게 너무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남편은 주식 투자라든지 시누이 결혼자금 문제까지 끌고 와 이혼하려는 제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키워 공격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들먹이는 건데. 야, 서연주, 너 솔직히 말해봐. 딴 생각하는 거지 지금? 무슨 생각? 지금 너 나랑 이혼하고 기재경이랑 합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이렇게 아득바득 이혼하겠다고 하겠어? 그동안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살다가 이제 정신 차려 그런가 보지. 그리고 정신 차려. 재경이 완전히 자기 와이프 사랑꾼이야. 애들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거기다 능력 있고 돈도 있는 걔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이혼녀를 만나겠어? 뭐? 능력 있고 돈도 있어? 사랑꾼이야? 이거 봐, 이거 봐. 너 은근히 기재경 그 자식 축혀 세우는 거 모르지? 이래도 내가 의심하는 게 망상이야? 남들한테 다 물어봐. 지금 네 말에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네가 물어봐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망상인지 아닌지. 정신 차려. 내가 콩깍지가 이제야 벗겨졌나 보다. 당신 이렇게 자격지심 심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절대 당신이랑 결혼 안 했어. 뭐? 자격지심? 넌 말 다 했어? 도저히 남편과 한 집에 있기 어려워 저는 소송 도중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붙어 있으면 허구한 날 그런 이야기로 시비를 거는데 애한테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애도 이미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던 건데 그곳에 시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엄마는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를 내보내지 못하고 집에 들였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훈계하듯 저를 흉보는 겁니다.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없진 않지만 나는 그래도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부인도 살아봤으니 알 거 아니에요. 부부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인데 고작 이런 일로 지난 일까지 들추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저는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은 마음인데요. 우리 애가 속이 깊어 저한테도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한서방이 주식해서 돈 날리고 사돈처녀 결혼한다고 3천까지 해줬다는 거 듣고 저는 기함했네요. 그거야. 돈도 잃어본 사람이 번다고 그 뒤로는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빠 좋은 게 뭡니까? 힘들 때 도움 좀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사돈, 우리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저희 역할 아닙니까? 선우 엄마가 저렇게 화난다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제멋대로 굴면
부모된 도리로 마땅히 가르침을 줄 건 줘야죠. 그러는 사부인께서는 왜 잘못된 판단을 하려던 한서방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예? 한서방이 무턱대고 망상에 빠져 제 딸과 아들을 의심할 때 왜 사부인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시고 동조까지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피차 서로 바라는 부모 역할은 다 못한 것 같은데 누가 누굴 탓하고 가르칠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도 불쾌한데 이만 나가주시죠. 애들 일은 부부끼리 알아서 할 일이니 더는 입대시 마시고요. 사돈! 연주야, 한서방 어머님 나가신단다. 배웅해드려라.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제 일에 나서지 않고 계셨었습니다. 부부 일은 알아서 하라며 엄마에게도 빠져 있으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아빠가 보기에도 너무하다 했는지 결국 나서 주셨고 시어머니는 쫓기듯 친정에서 나가게 된 거죠. 그도 모자라 남편은 기어이 전 남친 사무실에까지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와 집기를 내던지고 난동을 부린 데다가 헛소문으로 전 남친을 난처하게 한 모양이에요. 앞에선 고상한 척 반듯한 사회적 체면을 내세워 놓고 뒤에선 동기 와이프 빼앗아 이혼시키는 파렴치한이라면서요. 연주야, 내가 고소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 꼴도 좀 우스워지지 싶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이혼해서 남이 될 사람인데 뭘 내 눈치를 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나도 내 가정 지켜야지. 그리고 내가 소송을 하는 것도 네 일에 더 도움이 될 거고. 전 남친은 예정을 봐서 기물파손은 묻지 않고 명예훼손으로만 고소를 넣었더라고요. 이혼 소송 중 고소장 하나 더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남편은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사과했으면 금방 취하했을 문제를 일을 키우더라고요. 더 우스워지지 말고 재경이한테 사과하고 적당히 끝내. 재경이가 네가 사과하는데 끝까지 밀어붙이겠어? 누구 좋으라고? 왜? 그 자식 걱정돼서 미치겠어? 이게 어떻게 재경이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도 그동안 산정이 있다고 당신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나는 사과해야 할 일 한 적 없으니까 사과가 필요하면 해야 할 사람한테 하라고 해.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알았어?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나 보자. 이혼 소송은 두고 볼 것도 없이 제가 이겼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원한 건 이혼이었으니까요. 다만 그 문제가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그 동기 여자애도 이혼 수순을 밟는 것 같더라고요. 친자 확인 전 받아둔 각서는 그다지 큰 효과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재산 분할을 원하는 만큼 받고 양육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짐을 빼고 일단 친정으로 거처를 완전히 옮겼고 당분간은 친정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이 면접 교섭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끈질기게 재결합을 요구하더라고요. 선우야, 이번 여름에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여행 갈까? 전에 선우 워터파크에서 아빠랑 진짜 재밌게 놀았잖아. 진짜? 엄마랑 아빠랑 셋이 갈 수 있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볼까? 선우 엄마, 그럴 수 있지? 안 돼. 나는 못 가. 가려면 둘이 갔다 오던지. 왜 그렇게 말해? 선우 실망하게. 괜한 이야기 꺼내서 실망하게 만든 건 당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왜 셋이 여행을 가? 욕심 버려. 자꾸 그렇게 애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면 면접 교섭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니까. 든든한 뒷배 뒀나 보네. 변호사 전 남친 덕에 죄다 법적으로 따져 물으려고 하고 당신 그렇게 냉정한 사람 아니었잖아. 원래 그랬는데 잊고 살았나 보지. 선우랑 키즈 카페 간다면서 갔다 와. 나는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같이 만난 자리에서 같이 좀 어울리면 안 돼? 그게 선우를 위한 일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이 자리는 선우가 아빠를 만나는 자리지. 당신이랑 나랑 재결합을 위한 찬스가 아니라고. 갔다 와. 남편은 저를 쏘아보며 아들을 데리고 멀어졌습니다. 아들에겐 미안했지만 남편에게 일말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남편은 쓸데없이 계속 재결합 시도를 할 것 같아서 제대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교섭이 끝난 후 아들을 차에 두고 따로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할 말 있어? 응, 당신이 자꾸 기대하는 것 같아서 확실히 해두려고. 내가 지난날 당신이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 눈 감아준 건 당신을 사랑해서였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속상하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리만큼 그게 다 이해가 됐거든. 선우 엄마. 근데 지금은 아니야. 당신이 만약 다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난 당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그건 이제 내가 당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선우 때문에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린 절대 전과 같은 부부가 될 수가 없을 거야. 선우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의 소박한 행복과 평범한 삶에 돌을 던진 건 당신이야. 그렇게 깨진 신뢰로 어떻게 다시 부부로 살 수가 있겠어. 친자 확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도까지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당신을 믿겠어? 그걸 외도라고 하는 건 좀 억울해. 난 채운영이랑 잔 적도 없다고. 잔 것만 외도야? 마음을 줬으니 팔짱도 내줬을 거고 손도 잡았겠지. 이제와 시시비비 따지자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못 박는 거지. 나는 내 스스로 그 지옥불로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마. 선우 아빠로만 살아. 비교적 덤덤하게 이야기하는 제 진심이 남편의 마음에 닿았는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흔들리진 않았어요. 차 안에서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팔목을 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라고요. 가족이 되었다가 다시 가족이 아니게 되는 것은 부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부부란 게 대단한 관계인 것 같다가도 참 허무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자식 같은 혈연지간은 무슨 짓을 해도 그 관계를 깰 수 없는 것 같지만 부부가 남이 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이혼녀라는 말이 아직은 입에 붙지도 않고 스스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서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 더 자라면 엄마 아빠 문제를 확실히 이야기해 줄 생각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아들과 함께 잘 살아갈 겁니다. 잘 살아가야 돼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파를 만나는 일이 있는데 혹시 저와 같은 일로 힘든 분이 계시면 제 이야기와 더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잘 살아가 보자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